12일 목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비판의 자격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아군끼리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쏴라. 뭐 한때 친노도 그랬고 친박도 그랬고 지금 전희경을 둘러싼 논란도 그렇습니다. 비판은요, 잘못했으면 누구라도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까기다. 뭐 기본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다 까고 있다 요즘. 자, 다 까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군이든 적군이든 관계없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상대를 향해서만 까고 나의 치부는 감추는가 하는 부분에서요, 이유가 있지요. 무언가를 갖다가 기대하고 의식하고 또 더 나아가서 패거리에 기대어서 뭔가 이해를 기대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새누리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원입니까? 자, 새누리당을 까고 제가 이 현 정권을 좀 비판하면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한때 열심히 도왔죠. 근데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야당을 비판한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저는 야당만 비판해야 됩니까?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비판하고 재벌 대기업도 비판하면 누가 근처에 있겠냐? 누가 도와주느냐? 그래서 제 근처에 아무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제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만 회원을 가입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제가 도와주는 거, 제가 무슨 뭐 정치적으로나 한자리 하고 싶어서 공천받고 싶어서 안 까고 비판 안 하면 그것이 옳은 겁니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럴 바에야 까고 비판하고 그런 것을 돈이나 자리를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친 겁니까? 세상이 미친 겁니까? 다들 다 그냥 적당히 붙어서 아부하고 적당히 가니까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라이로 보입니까? 어떤 사람 그러더만요. 맨날 흥분하고 감 지르고 또라이다. 흥분할 만한 일에 흥분을 내야 정상이죠. 흥분할 만한 일에도 머리 푹 숙이고 말을 하지 않는 부분이 옳은 겁니까? 얼마 전에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새누리당 한 당선자는요, 김병준 교수로부터 새누리당 당선자들이 특강을 듣는 것은 지지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희경 씨가 그랬죠. 김 교수가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한 모양인데요. 자, 이분 뭐 이야기가 자기 시각에서 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사를 누가 특강에 초청했느냐, 이런 것부터 소통하자고 고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 전에 새누리당 핵심 모임이라는 데서는 김병준 교수보다도 훨씬 더한 최장집 교수를 불러다가 강연을 들었지 않습니까? 최장집 교수는 아예 그냥 굉장히 심한 소리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도 정면으로 비판하고 또 뭐라 했습니까?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이 야권을 갖다가 야권의 가치를 갖다 안아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이야기도 했죠.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다들 침묵을 하고 열심히 잘 들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비판에 대한 자격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일에 다 나서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강자, 센자, 기득권, 거대 부패 네트워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모두 까기라고 비판을 하면요,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비판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기득권의 범주에 올라간 사람들은 더욱더 비판에 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갖 거짓말과 쌍말을 해대고 음해를 해도 제가 고소하지 않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새누리당이요, 제 예상대로 정진석 씨 원내대표 뽑았죠. 제 예상대로 비대위를 비대위와 혁신위를 나누어서 구성하기로 하고 비대위원장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대는 8월이나 이렇게 9월에 하겠다. 8월에 하겠죠. 친박은 항상 8월에 일찍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혁신위원장은 당 밖에서 내려오겠다. 거기에서 당 개혁 방안이나 정치 개혁안을 만들고 비대위는 이 새로운 당 지도 체제를 만드는 부분에 집중하고 전대 준비와 당헌 당규 개정 등을 해가고 임시 집행부 역할을 해가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혁신위 위원장으로 이 여론조사 했는데 김항식 전 총리가 1등에 나왔대요. 제가 김항식 전 총리 할 거라고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분 공직자로서 업무 능력은 훌륭한데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경선할 때 보니까 정치는 해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 있습니다. 저때 그는 김항식 전 총리 만나도 봤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분 인품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다만 새누리당에 매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칼질을 할 그런 인물이 되겠는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해서 원인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백선을 만들고 또 새누리당의 노선과 방향과 당의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안을 낼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한 분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당 정확하게 망하는 당으로 가고 있는데요. 망하려면 저는 빨리 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이 총선 전에 작년 연말 송년 모임에서 새누리당의 건배사에 빈체로라는 말이 유행했답니다. 빈체로라는 것은 푸치니의 오페라 두란도트에 나오는 이 공주는 잠 못 이루고죠. 넬슨 도르마 하는 그 오페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빈체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승리하리라는 이태리 말이랍니다. 자, 빈체로 하고 건배를 하던 사람들이 총선 때 개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승리하리라가 아니라 쪽박차리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쪽박차리라가 됐는데 그 이후에 방향을 전하는 당선자 대회나 또 사선 이상의 중진 모임에서 결론은 비대위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겸임하고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혁신안을 만든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나는 과거의 데자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작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물러나가라는 요구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그건 자기 업보죠. 왜? 그 전에 7월달에 보선에서 김한길, 안철수가 참패했는데 그때는 문재인 대표보다는 덜 참패했는데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쫓겨나고 문재인 대표가 당을 차지했는데 본인도 참패했으니까 니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뭐 인정이 결여되고 냉정하게 결과만 묻는 어리없는 정치판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안 쫓겨나려고 버티다가 만드는 게 혁신이고 혁신을 두어 달 이상 끌다가 거기서 혁신안이라고 만들었는데 그 혁신안이 결국 친노 친문의 권력 장악을 위한 안이었다 해서 인정을 못하겠다고 안철수, 김한길 등이 다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지금 배 두드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문재인의 혁신위원회와 지금 새누리당이 만들기로 한 혁신위원회가 참 비슷합니다. 그때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김상곤 경기도 전 교육감을 데려왔는데요. 그분도 사람 이 왼쪽 진영에서는 좋은 분이지 당을 혁신을 할 만한 분이 아니죠. 주문 맞춤형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자죠. 김항식 전 총리 딱 주문 맞춤형 생산에 맞는 기술자입니다. 김항식 총리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다 맞췄잖아요. 정진석 의원 될 거다. 원내대표에 겸임할 거다. 겸임하잖아요. 비대위원장. 자, 이번에는 이제 혁신위원장 김한식 전 총리 할 거다. 자, 이런 새누리당을 두고 뭐 하나갑 하리, 조순영 하리, 뭐 한강옥 하리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부끄럽습니다. 뭐 임명진 목사, 뭐 박세일 교수 안 하죠. 자, 새누리당이 이제 뭐 비대위가 혁신위가 뭐 기대할 거는 없습니다. 그럼 새누리당은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친박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자, 비대위 혁신이 투트랙으로 이렇게 두고 가고, 그래서 비박이 주장하던 혁신위, 혁신 비대위,
이 부분은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근데 어제 4선 이상 중진 모임에서요, 대상자 18명 중에서 10명만 참석했습니다. 자, 이 참석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도 표명 안 했어요. 새누리당에 이번 선거에서 뭐 이재호 등등, 유승민 등등 쫓겨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져 버린, 당의 세는 작아져서 이당이 되어버렸지만은, 여소야대가 되어버렸지만은 친박의 논의가 관철되는 구조에서는 원내대표 선출이나 비대위 구성, 혁신위 구성 등에서 거의 100% 관철되는 구도로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박이 주장하는 아마 8월 초에, 초중순에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을 겁니다. 지금은 뭐 최경환 전 부총리가 상처를 입어서 나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뭐 이주영 이야기도 나오고 하겠지만은, 저는 최 전 부총리가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박은 지켜보자 하고 이제 당분간 숨죽이고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는 안경필이 만났다는데 아마 본인이 지금 복귀해서 뭘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안경필, 원희룡 등 이런 새누리당 소장파들을, 이제 소장도 아니죠, 뭐 50대 초중반인데 다들, 그런 이런 어쨌든 소장파들을 앞에 세워서 대선 경쟁을 가열시킨 채 본인이 뒤에서 비주류, 비박의 대선 후보군을 두텁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여전히 뭐 본인의 대선에 대한 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앞서 말한 김병준 교수 당선자가 총회 강연에서요, 새누리당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조목조목 쓴소리를 했습니다. 총선 전에 진박 마케팅에 대해서 민심이 악화되는데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때 뭐 무릎 꿇고 사과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디가 잘못인지 진단하고 정확한 대안을 내놓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새누리당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총선 참패에 대한 흐름도, 비판의 흐름도 이 동안 지나가리라 해서 좀 있으면 지나갈 거고, 시간 벌기만 하면 또 이제 빈 채로 승리하리라 정당으로 또 돌아갈 거다. 지금 벌써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 지지율이 새누리당으로 옮아가서 저절로 30%로 일당이 되었다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국회의장 우리 당에서 내봤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우리 편 든 것도 아니고, 국회의장은 더민주에 하나 던져주고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장악해서 가면 뭐 별로 바뀐 것도 없다 생각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국민의당과 안철수 꼬덕여서 앞으로 우리 쪽에 좀 붙이면 뭐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러한 방법은 이한, 안철수 이런 식으로 한번 대권 갖고 가보자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새누리당의 핵심위원장 누가 맡겠습니까? 저는 맡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단을 구성했는데 13명 중 11명이 친박계라고 합니다. 자, 셋이 넘는 비대위 혁신위를 만들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8월 초에나 있을 전당대회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할, 또 이 배신의 정치를 하지 않는 진박이 당권을 잡겠죠. 자, 결국 새누리당의 위기감은 실종되었고, 이 속에서 생각이 있는 사람은 대선을 포기했냐 이래 자조를 하고 있습니다.